(2023년 9월 17일) 이정훈입니다. 김정은이가 러시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체류한 것 중에서, 북한의 지도자가 되고 나서 체류한 것 중에서는 가장 긴 기간이랍니다. 김정일이 움직이니까 잊혀지고 싶다고 했던 문재인도 움직입니다. 김정은, 문재인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왜? 9월 19일 남북 군사합의 5주년이 다가오니까. 문재인 씨가 북한에는 지금 러시아의 군사무기를 둘러보고 있는 김정은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9.19를 띄우겠답니다. 자, 우리는 참 불행했던 역사를 갖고 있는데 김구라고 하는 사람을 영웅화시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한이 듭니다. 그리고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무단으로 방북했던 6.15 남북 공동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는 한상열 목사도 떠오르게 합니다. 9월 19일 날, 오늘이 17일이니까 18, 19 화요일 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해서 인사말을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세미나가 열리죠. 1부와 2부로, 1부는 토론회고 2부는 기념식인데, 토론회 1세션은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좌장을 맡고 최종건 전 외교부 차관, 임원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합니다. 평화의 힘, 평화의 길, 그게 주제가 되고요. 그리고 토론자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도균 전 남북군사회담 수석대표, 윤건영 민주당 의원, 이기범 대북협력 민간단체협의회 회장 등이 토론자를 합니다. 이 세션은 평화를 향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연대를 주제로 문정인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이사장, 이 좌장을 하고,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리고 제주도의 지방정부 대표가 참여해서 발표를 하고 토론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옛날에 아주 어린 기절 때는 지방자치에서 굉장히 찬성을 했었어요. 근데 쭉 지내놓고 보니까 지방자치를 민주주의라는 게 뭐지? 많이 고민이 되면서 지금 와서 보니까 지방정부까지 남북 문제에 개입해갖고 떠들면은 그게 바로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할 때 이북 가서 어떻게 해보겠다. 그것도 자기 돈도 하고 경기도 돈도 하고 쌍방울 돈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와 달리 놀면서 북한이 좋아하는 통일전선 만들기 좋아하는 그런 구도로 가는 게 보이잖아요. 참 평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연대, 이런 제목으로 아까 5개 자치단체가 발표와 토론을 한다는 것은 참 주목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축사를 하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민주당 단식하고 있는데 그 만날지 안 만날지 그건 앞으로 두고 보면 나오겠죠. 그리고 이 행사는요, 누가 주최를 하는가 하면 김대중 재단, 노무현 재단,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준비위원회, 아까 그리고 5개 자치단체,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남도, 전북도, 제주도, 이렇게 주최가 됩니다. 자, 우리 사회가 빡 쪼개지는 거죠. 제가 이거를 알고 한 건 아니었는데, 9월 19일 날은 1968년도, 그 전에 1월 21일 날 북한군 특수부대, 김신조가 이끄는 부대가 우리 땅으로 넘어와서 임진강 고랑포를 통과해갖고 북한산을 넘어서, 북악산을 넘어서 청와대를 쳐들어갔죠. 그러다가 일부 잘못 들어온 세력은 청와대 바로 옆에 있는 경복고등학교에 들어갔다가 거기에 그 당시엔 소사라 그랬죠. 요즘 학교 보안관 그러는데 그분이 그때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청와대 습격했다가 전투가 붙고 그 도망가면서 북악산에서 전투가 붙고 하면서 평창통 일대가 전쟁터가 됐던 게 68년 1.2.1 사태입니다. 그때만 해도 휴전선에는 우리가 방벽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침투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북한은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특수부대를 내려보내서 이쪽에서 이제 게릴라 활동을 하면서 자기네 지지하는 세력을 묶어가지고 일종의
뭐라 그럴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공격당하기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친러 게릴라 부대가 설치됐죠.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했었죠. 그럼 그 원형은 뭐냐? 옛날에 여순 사건 이후에 지리산에 들어갔던 굿발지, 6.25 전쟁 중에 낙동강 전투까지 왔다가 인천 상륙작전 하니까 막혀가지고 지리산에 들어갔던 신발지, 그 신발지를 잡기 위해서 화랑부대를 중심으로 한 2개 사단이 백선엽 장군이 이끄는 백야전사가 투입돼서 전멸을 시켰죠. 그때 북한은 남도부라고 하는 호남 갑부 출신의 아들 공산주의자를 내려보내서 지휘를 했었고, 또 이현상이도 왔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쪽을 남한을 이제 계속 하이브리드 전쟁 그런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거를 했는데 68년도에 1.1 사태 당하고 난 다음에 그때 그쪽을 방어 책임진 거는 임진강은 미 2사단인데 미 2사단이 한국군 카츄샤 용사들을 중심으로 카운터 에이전트 컴퍼니 침투 부대에 대항하는 수색대 중대 임진 스카웃이라고 하는 부대를 만들었다가 9월 17일 임진강을 넘어서 임진강 넘기 직전에 용산이라고 하는 데까지 침투한 그들을 교전 끝에 사살을 합니다. 그게 9.19 용살리 대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미연합의 상징이죠. 미군 부대 소속 한국군들이 결사적으로 싸워서 막아낸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휴전선을 확실히 지키면서 북한군이 게릴라에 의한 팀투가 어려워졌는데, 자, 그래서 9.19 용산리 대첩을 띄우자. 그리고 9.19 군사합의를, 이거는 버려야죠. 지금 김정은이가 러시아 돌아다니면서 온갖 무기 보면서 탐을 내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 겁니까? 그런데 그런 작태를 보면서 문재인 씨가 서울에 올라와서 9.19 공동선언을 자축하는 행사를 하겠다? 평화의 힘? 참, 누구를 위한 평화를 힘? 북한에 대해서는 찍소리 평화도 얘기 못하면서,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지방이 연대하자고 웃기고 있죠. 이 지방은 대한민국 아닌가요? 지금 여기 광주광역시가 참석하는데 제가 더 이상 정율성에 대해서는 떠들지 않습니다. 정율성은 공산주의자니까 날려야죠. 홍범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는 게 웃기죠. 네. 이제 윤석열 정부가 1년 지나면서 상당히 좀 헤맸죠. 그러다가 이제 분명히 이건 아니구나. 캠프 데이비드 그 공조체제를 참여하면서부터 확실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되겠다는 걸로 도니까 이제 문재인 등 유사 공산주의 세력, 북한에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도 하고 남쪽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하는 이런 자들이 나와가지고 선동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여기에 숨어있는 대한민국에는요, 공산주의자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도 자기들 선택에서 있고요. 굉장히 착한 선비, 고결한 선비의 모습을 띠고 있죠. 그 다음에 주사파도 있습니다. 자기, 이념은 선택인데. 근데 그들을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인데, 이렇게 문재인 씨가 움직이면은, 그 그늘 밑으로 모여들게 되죠. 이게 제가 김구 선생에 대해서 한참 공부할 때는, 어릴 땐 굉장히 존경했었어요. 쭉 하다 보니까, 이게 뭐지? 요즘 이종찬 광복회장이 굉장히 시끄러운데, 옛날에 이종찬 씨가 오래된 얘기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김대중 때인가 언젠가 한번 부장을 통해서 저한테 취재를 의뢰한 게 뭔가 하면은 남북연석회의에 갔던 김구에 대한 취재. 김구는 김일성 편을 들었다. 그런 거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임시정부의 옥새가 있었는데 그게 분실된 이야기. 그런 걸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요즘 지금 이종찬 회장이 자기 집안 문제에 너무 집착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똑바로 안 보고 있는데, 김구의 결정적인 미스는 능력이 이승만을 못 따라가죠. 지금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딱 보면 참 대단해요. 대단해. 김일성은 중국인으로 있었고 중국 공산당에 들어가서 중국 공산당에 활동하다가 소련군으로 있다가 들어왔는데, 이승만은요 훨씬 어린 나이에 미국 가서 있으면서도 미국 국적을 택하지도 않고 오로지 우리 독립만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딱 김구하고 이승만이 만났을 때 김구의 이 지적인 능력이나 이런 걸로는 이승만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상해 임정 수반을 했어도 그게 안 되죠. 자꾸 이제 삐뚤음하게 나가다가 나중에는 북한이 하자는 대로 가서, 사실 김구 선생 때문에
그 그늘에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와 있었거든. 그래서 김구가 없어져야만 공산 세력을 잡겠다 그래서 안두희가 암살을 하는 겁니다. 안두희 뒤에는 안두희 실패했을 때 2번, 3번으로 암살할 사람이 줄 서 있었어요. 서청들이 그걸 결의를 했었어요. 그 김구가 굉장히 판단 미스한 거죠. 김구 선생 돌아가시고 1년 만에 전쟁이 터지니까. 여성 사건 겪고도 이 양반이 그걸 감을 못 잡았어요. 지금 문재인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쪽에서 굉장히 교양돼 있을 때 한상렬이라고 하는 통일운동가인지 친북운동가인지 그런 목사가 이북 갔잖아요. 완전히 분위기 깨버렸죠. 그렇게 확신범들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의 움직임이 한상렬 목사, 김구 남북연서 계획한 거 그걸 연상시키죠. 뭐 가만히 있어도 자기들은 바보가 될 거니까 한 번씩 뭉칠 수는 있겠지. 근데 이걸로 대한민국은 이제 두 쪽이 나눈 겁니다. 누가 이기든 간에 지든 간에 건건일척의 승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참 문재인도 김정은이가 저렇게 러시아를 수서이고 다니는데 어떨 때는 잊혀지고 싶다라고 하더니만 지금 와서는 앞에 나와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재명과 연대를 하면서 뭔가를 하겠죠. 지금 이재명 일어나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쭉 둘러싸고 하는 게 꼭 참 우스운 모습, 우스운데 저렇게 우습지만 지금 뭉칩니다. 뭉쳐갖고 저항을 할 겁니다. 지금 뭐 페이스북에도 보게 되면 선택적 좌파들이 다 떠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19 공동선을 띄우고 하는 게 대한민국의 플러스가 될까요? 이북의 플러스가 될까요? 이제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렇게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셔야 할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이 국내에서 좌로 갈 거냐 우로 갈 거냐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뭐 그걸로 끝입니다. 내년 총선 바라볼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거듭해서 9.19 용산리 대첩을 주목하자. 문재인을 잡아넣어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좀 부담스러운 얘기지만. 그리고 이미 자기 남편이 조청년과 관계해서 남매 간첩던 사건에 연루됐었죠. 그런 남편을 둔 윤미향 씨가 조청년하고 짝짝꿍하고 오고 난 다음에 자기들 비난한 국회의원들을 고소하고 뭐 이러고 있죠. 이게 다 흐름입니다. 지금 후쿠시마 문제 갖고 띄우라고 한 것도 북한의 지령이 있었고, 이재명이가 그것 때문에 단식을 들어갔다가 지금 왜 단식하는지도 모르죠. 이겁니다. 이게 50년 6.25 전쟁 하기 전에도 남노당들이 그렇게 뛰었고,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해놓고 나서도 그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반대하는 게 제주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9.19 행사에 참여하죠. 광주도 참여하고 전라남도, 전라북도. 네. 그리고 이재명 씨가 있었던 경기도. 놓고 나서 보니까 충청남도하고 충청도제가 전부 다 왼쪽이네. 지구를 북쪽, 남북으로 딱 놓고 보면 제주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빼면 경기도, 서울 빼고 그렇게 되네. 참 신기하네요. 좌파 지역인가?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내분이 있을 때 이걸 정리를 못하면 위기가 오고, 정리를 잘하면은 위기가 와도 6.25 전쟁 때처럼 북한에 먹히지 않습니다. 70몇 년 전의 전쟁을 기억하시고 하신다면은 지금 문재인이 저렇게 선동에 나서는 걸 바르게 보시기 바라고, 우리 저 약골 이원석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참 약골이고 많이 재고 있잖아요. 약골이 잘하도록 질타도 좀 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저 정도 굶었으면은 글쎄 뭐 세상에 단식을 숨어서 하는 단식이 어디 있어요? 집에서 하고 사무실에서 하고 왜 애 떼쓰는 거지. 근데 이런 떼쓰는 걸 통해서 저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을 지켜온 세력들은 무너지실 겁니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